CDC가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계속 돌연 변이가 진행 중이어서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이제 단 3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뉴욕 시내 아시안 유권자가 4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멕시코만에서 열대성 태풍이 생성됨에 따라 이번 주말 700만 명의 주민이 이를 위한 대비에 나서야겠습니다. 뉴욕시의회가 팬데믹 기간 스몰 비즈니스에 부과된 벌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크루즈 여행 관련 경보를 한 단계 낮추도록 조치했습니다. 100% 수용력으로 재개를 앞둔 브로드웨이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장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카톨릭 주교들이 바이든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영성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성명에 찬성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공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각 여러 나라에서 주요 변이가 된 인도발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도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BC 뉴스에 따르면 수요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 변이가 80개국 이상에서 발견되었고 전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코로나19 감염자의 6%를 차지했던 이 변이는 현재 10%까지 차지해 다른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 60% 더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경우 입원 환자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델타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 더욱 심각한 증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대상으로 증상을 분석한 영국 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이 고열, 기침, 미각 또는 후각의 상실로 알려진 것에 반해 최근에는 두통, 인후통, 콧물과 고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 감염자에게 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빠른 확산세와 심각한 증세에 따라 이번 주 CDC는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전 FDA 위원 스캇 거틀리브는 델타 변이가 올 가을에 새롭게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팀은 이와 관련해 2차례의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로 인한 입원을 방지하는 것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니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영국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에 빠른 전파가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NBC 뉴스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어린이와 젊은 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노인 계층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0일 뉴욕주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한창 조기 투표 중인 가운데 뉴욕시 아이젠 유권자가 47만 명을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 관련 막판 설문조사에서는 에릭 애덤스 후보가 지지율 21.3%로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은 뉴욕시 유권자 현황을 발표하고 2021년도 5월을 기준으로 뉴욕시 아시안계 유권자가 모두 47만 2,38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가 21만 8,5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루클린이 13만 1,214명, 맨하탄 8만 297명, 브롱스 2만 1,438명, 스태튼-아일랜드 2만 92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1만 7,836명으로 나타났으며 공화당은 3만 8,684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가 15만 1,091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욕포스트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민주당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2.7%가 에릭 아담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1.3%는 아담스 후보를 일지망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어 빌 드블라시오 시장의 고문 출신인 마야 와일리 후보가 16.5%의 지지율을, 뉴욕시 위생국장 출신인 캐서린 가르시아 후보가 지지율 16.2%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거운동 초기에 돌풍을 일으켰던 중국계 앤드루 양 후보 지지율은 9%에 그쳐 4위로 밀려났습니다. 아담스 후보를 1위로 꼽은 응답자 중 38.5%는 흑인이었고 백인 유권자들 거주 지역인 맨하튼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여성인 마야 와일리 후보도 11%의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특히 진보의 아이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하원의원의 공식 지지를 받으면서 백인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와일리 후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선두를 달리는 3명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5% 미만으로 근소한 데다 응답자의 20%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인 후보 5명이 출마해 기대를 한 곳에 모으고 있는 뉴욕시 시의원 선거 레이스도 이제 단 3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시 19선거구에 리차드 이 후보와 23선거구에 린다 이 후보, 20선거구에 존 최 후보가 출마했고 26선거구에서는 헤일리 김 후보와 줄리 원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현재 뉴욕의 각 한인 봉사단체 대표들은 입을 모아 첫 한인 시의원 탄생이 곧 우리 커뮤니티의 정치력, 사회적 신장이라며 유권자들이 모두 나와 투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를 비롯해 각 단체장들은 오는 주말에도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가도 행진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멕시코만에서 열대성 태풍이 생성되어 700만 명의 주민이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클로데트라고 명명된 멕시코만 태풍은 금요일 밤 루이지애나의 해변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의 기상학자 데이브 헨느는 오늘 밤 루이지애나에서 산사태가 예상되며 토요일 아침에는 태풍의 중심부가 뉴올리언스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번 달 폭우와 홍수에 강한 영향을 받은 루이지애나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알라바마, 미시시피, 조지아, 루이지애나, 그리고 플로리다 패넨들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경보는 루이지애나로부터 플로리다 패넨들까지 연장되는데 뉴올리언스, 미시시피의 걸프포트와 빌록시, 알라바마의 모빌, 플로리다의 펜서콜라 등의 도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와 강풍은 태풍 중심부의 동쪽에 집중되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알라바마와 조지아에서 가장 심할 것으로 기상학자들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토요일 아침 세력이 약화되어 북동쪽 알라바마의 몽고메리, 조지아의 아틀란타,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콜롬비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 존 벨 에드워즈는 17일 국토안보부와 위기대처 주지사 사무소가
위기 조치반을 결성했으며 긴급 자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 벌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령된 2020년 3월 7일 이후 미지급된 모든 범칙금에 대해 75%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8년 전부터 미지급된 범칙금은 25% 감면되며 이자 또는 연체 수수료 등이 면제됩니다. 패키지 조례안에는 185건의 위생, 보건, 교통, 소비자 보호법, 소음, 건축 등의 위반 사항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기존 벌금을 낮추고 초범에 한해 경고를 허용하고 인스펙터의 위반 지적 사항을 사업자가 바로잡아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시정기간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2021-2022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90일 동안 시행되며 재정국장의 재량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 시작 전 90일 동안 발생한 범칙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19-2020 회계년도에 총 33만 9,315건의 위반 사항이 접수됐으며 총 5,97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를 통해 매년 연간 1,500만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승객의 크루즈 여행을 허가했습니다. CDC는 크루즈 여행 관련 4단계 여행 경보를 3단계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4단계 경보는 모든 여행을 피하라는 권고였는데 크루즈 여행 전 백신 접종을 마치라고 권고하는 3단계로 완화한 것입니다. CDC는 그러나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로열 캐리비언 그룹이 운영하는 크루즈에서 2명의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선원들이 잇따라 감염되어 예정된 첫 번째 운항을 보류한 이후 발표되었습니다. CDC는 크루즈선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파되므로 감염 가능성이 크다면서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사람은 크루즈선 여행을 피하라고 권장했습니다. 또 크루즈 여행 희망자는 여행 하루에서 3일 전, 그리고 여행 3일에서 5일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도 7일간 자가 격리를 하고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은 10일간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크루즈 업계에서는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면서 승객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최대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엘라베마주 등 몇 개 주는 크루즈 탑승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크루즈 선사들은 이미 승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C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브로드웨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100% 수용 인원으로 재개할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다음 주 막을 올리는 브로드웨이 공연 주최 측이 FDA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받은 입장객에 한해 입장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뉴욕시 세인트 제임스 극장에서 미국의 전설적인 락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라이브 원맨쇼 스프링스틴 온 브로드웨이 공연을 앞두고 행사 주최 측이 발표한 입장객 제한 규정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 측은 이번 공연이 FDA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에 한해 입장을 허용할 것이며 100%의 수용 인원으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FDA의 긴급 사용을 승인받은 백신은 모더나와 파이저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캐나다와 유럽에서만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뉴욕시가 캐나다와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빌리진 킹 국립테니스센터에서 100% 수영 인원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티켓 판매가 시작됩니다. 토너먼트 경기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테니스 협회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백신 관련 규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공연과 스포츠 경기들이 100% 수용 인원으로 오픈 준비가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바이든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영성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성명에 찬성했습니다. 김윤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늘 오후 미국 카톨릭 주교회의에서 정치인들의 영성체 금지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의 두 번째 카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가톨릭 교회는 3일간 진행된 주교회의 끝에 73%의 찬성과 24%의 반대로 정치인들의 영성체 참여를 금지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성체는 카톨릭의 가장 숭고한 의식 중 하나로 바이든의 낙태 찬성 입장에 대한 가톨릭계의 반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직 문서화되진 않았으며 11월 주교회의에서 다시 투표가 이뤄지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번 카톨릭의 결정을 바이든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이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433명의 전 현역 주교로 구성된 미국 카톨릭 주교의회는 가이드라인 성명을 제출할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한 영성체 금지 여부는 교황 또는 지역 주교가 결정하게 됩니다. 워싱턴의 대주교 카디널 윌턴 그레고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영성체 금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바이든의 고향 델라웨어 윌밍턴의 차기 주교 윌리엄 퀴니그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로 바이든의 실제 영성체 참여 금지는 확실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유럽연합이사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대만, 홍콩, 마카오, 알바니아, 레바논,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에서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비필수 여행 제한을 점진적으로 풀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르완다에 대해서만 적용한 비필수 입국 허용 조치를 미국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상호주의를 따른다고 적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여행 제한 완화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나 백신 접종 기록을 입국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백신 여권을 소지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마지막 주사를 맞고 14일 이후부터 유럽연합 여행 관련 검사와 자가격리를 면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1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동안 답답한 흐름을 지속했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순위별로 다르지만 다소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주 소폭 진전했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 5개월 대폭 진전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2개월 반이나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취업 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6월 말로 종료 예정이고 연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매년 연방의회에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첨부돼 기한이 연장돼 왔지만 올해는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로 예산안 처리 전 일찍 종료 시한을 맞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 3명 중 1명이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학업 성취도가 낙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원격 학습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학업 환경이 낙후된 저소득층이나 유색 인종 가정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주 전역에서 실시된 표준 시험에 따른 것으로 영어와 수학 과목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37%가 각 학년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격 수업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업 상황에 노출된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가정의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학비가 주 수입원인 영리대학인 ITT 대학은 2016년 전국 48개 주의 캠퍼스가 일시에 문을 닫아 이 학교를 통해 연방정부와 민간 융자기관 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ITT 기술대학에 다니던 18,000명의 대출자가 보유한 약 5억 달러 상당의 연방 학자금 대출 취소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비가 주 수입원인 영리대학인 ITT 대학은 2016년 전국 48개 주의 캠퍼스가 일시에 문을 닫아 이 학교를 통해 연방정부와 민간 융자기관 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전직 학생 34,000명이 교육부에 학자금 면제를 청원했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의해 거부당했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